이제 환자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라고 하는 것과 본인이 인정을 한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요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비슷한 케이스를 정리해 주셨다가 그분과 비슷한 걸 보여주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보세요,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처음에 이가 이렇게 많이 없이 오셨고 어금니는 뼈가 이렇게 다 녹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치를 하고 이를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심고, 중간에 뼈가 너무 없으신 분은 뭐 하나 이렇게 매달으셨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심고 중간에 하나 매달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좀 뼈가 없으신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브릿지라 그래서 하나 심고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매달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에다가 하셔서 이렇게 지금은 되게 잘 씻고 계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되게 무서워 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케이스기는 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미리 그 심을 자리를 다 가상으로 심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 심을 수 있게 저희가 미리 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다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많이 아끼시고 환자분 고생을 좀 덜 하셨죠. 수술 시간도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고요. 회복도 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병원의 강점을 이때 막 투입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 병원을 칭찬하더라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으로 이렇게 병원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난 너무 잘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이제 지금은 정말 식사를 잘 하시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왜 지금까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힘들게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생각보다 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도 하시고 나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병원의 차별점을 어필을 하면서 자랑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교정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앞니가 이렇게 떠 있으시다 보니까 식사도 정말 못 하시고 항상 체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교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진짜 되게 무섭고 막 두려워하셨어요. 이거 너무 아플지 않을까? 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3D로 미리 다 장치의 위치를 다 마련을 해놔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와가지고요. 붙일 때도 그 틀을 딱 입안에 끼고 빠르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교정보다는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셨을 때 저희 장치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자동으로 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오실 때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철사를 교체를 해주시는데, 그 교체를 해주실 때도 손으로 일일이 묶는 게 아니라 이 문을 탁탁탁탁 닫았다 탁탁탁탁 열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는 시간도 훨씬 빠르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예뻐지셨죠. 이때부터는 이제 사진도 정말 많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소화도 진짜 잘 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진짜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고 나시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이 사실 어차피 언젠가 할 거라면 빨리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사례를 나와 감정이입해서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환자분한테 저희의 어떤 차별점을 이야기했을 때 특징이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의 어떤 기능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한다든지 뭐 3D 스캐너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실 때에는 그 어떤 기능 자체를 어필하기보다는 이 기능으로 인해서 그 환자분이 얻는 이익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3D 스캐너를 한다, 그럼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입안에 이렇게 본을 왔다 갔다 이렇게 거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 묻지 않아도 되고 또 편리하게 본을 뜰 수 있다는 거, 환자분께는 그래서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3D 스캐너를 입안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입안에 이렇게 뭔가 틀을 넣어서 본을 뜨시는 게 아니라 그 스캔을 뜨기 때문에 치료 받으실 때 굉장히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고 나서도 잘 씹히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면은 가족분들과 식사할 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두부 먹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뭐든 잘 드시니까 부모님 어떤 치아에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웃으면서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게 갈비가 됐든 총각김치가 됐든 뭐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식사도 잘 하실 수 있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사실 치아랑 관련이 엄청 깊어요.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련 지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집을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이 있대요. 정말 고가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잘 파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익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여기 모두 있고요. 여기 뭐 환풍기도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안 버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잖아요.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밖에 추운 날 안 나가시고 바로 버리셔도 돼요. 여기 주방 상당히 넓죠? 여기에 친구들 불러서 파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뷰랑 이렇게 친구들끼리 식사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가족들 모두 불러서 파티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런 장소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엄청 부러워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환자분들이 그래,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니까 그래, 이 비용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원장님께서 권해주신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몇 개를 권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셨다면, 이제 5단계에서는 그분에 맞는 치료 계획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원장님이 내주신 최고의 계획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정말 사정이 안 돼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맞춰서 제일 좋은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때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설명을 할지 틀니를 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환자분들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는 비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임플란트를 전체를 심으실 수도 있고요. 틀니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중간 어떤 방법을 찾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는 비용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제가 선생님 사정이나 생각하시는 거에 맞춰서 제일 좋은 방법을 권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설명해 봐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단 임플란트부터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치료 비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럼 1,000만 원에 맞춰드리려면은 어떤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어떤 보철물을 해야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갭이 너무 커버리면 할인을 한다고 해도 좀 선택하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한 거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설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해드리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에 대한 제시를 할 때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 하나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인레이를 할 때도 그렇고 크라운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비용 제시를 할 때는 가장 고가의 비용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임플란트가 한 가지 종류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세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앵커링 효과를 활용해서 그 비용이 비싸지 않게 느껴지도록 하는데요. 이 앵커링 효과는 뭐냐면요. 처음에 들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타치과랑 저희랑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에서 봤던 뭐 아주 싼 임플란트 60이나 7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저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왔을 때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시한 거를 높은 거부터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거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환자분이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제시를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걸 많이 하실까요?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보통 80~90% 정도는 이 중간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종류별로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외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그리고 국산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1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산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처음에 비싼 걸 들었기 때문에 중간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싼 가격부터, 고가의 비용부터 설명을 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종 치료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는 길목인데요. 이때 가격이 총 비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 대부분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하의 수준을 5%를 생각하셨다면 환자분께 이야기를 드릴 때 처음엔 3%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밀리고 밀려서 안 됐을 경우에는 5%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할 때도 1,200이었는데 갑자기 그럼 1,0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동남아의 태국이었어요. 가서 이제 어떤 기념품을 사려고 했는데 하도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그냥 사면은 뭐 호구다. 그래서 최대한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끼리 4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요? 그러면은 나 반값만 딱 불러가지고 그 중간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인이 한 번에 그럼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을 주고 사긴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한 7,000원 불렀으면은 더 깎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잘못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인을 해주실 때도 너무 쉽게 배려를 해주시면 환자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해드리더라도 정말 명분 있게 할인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저희 누구누구님 소개로 오셨고 이거는 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드리라고 하셔서 이 비용에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혹시 그러면 치료 비용을 한 번에 좀 결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좀 가능할까요? 라든지 이제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해주시지 마시고 환자분이
뭔가 할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머릿속에 정해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잠깐 머릿속으로 쉬세요. 맞아요. 제가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라고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 저희 누구누구님 소개로 오셨으니까, 혹은, 저희 일부러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할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무리하게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럼 그냥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다른 또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치료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분은 꼭 데려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여기까지는 카드 수수료도 있고 하니까 현금으로 좀 해주시면은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치과 내에서 블로그랑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후 사진을 2반만 올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할인을 해주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정말 최하로 깎아서 했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도 기분이 좋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 없이 바로 할인해 주시는 것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실 단계인데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치료 결정을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리드를 합니다. 절대 그럼 가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혹시 고민되는 거 있으면 가셔서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어쩌면 되게 집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의 거절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먼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처음에 얘기를 안 해서 이제서야 치료 받을 시간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시냐,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치료 시간을 맞춰드릴 것을 강조를 하죠. 또 많이 나온 얘기는 시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아니면 하고 나서 좀 어떻게 AS가 잘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시술 중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또 통증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마취인데요. 치과 치료는 사실 마취만 잘 되면 입 벌리는 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무난하게 좀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취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표면 마취도 해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주입되는 무통 마취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따끔한 정도지 못 받으실 정도는 절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마취 때문에 되게 저희 치과를 좋아하십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직업상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서 저는 수술을 못 하겠네요. 이런 거절 사유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쩌겠어요. 그거 잠깐 1, 2주만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성과 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나중에 하시면요, 1, 2주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술을 못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라면서 언젠가 해야 될 일임을 강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내가 아는 사람도 치과 의사야. 내가 아는 사람도 치과에 다니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이 치과 의사라면은 거길 갔으면 됐지 왜 저희한테 왔을까요? 분명히 뭔가 불편한 관계거나 이렇게 쉽지 않은 방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가면은 얘기도 사실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는 중고차는 아는 사람한테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 네, 아는 분이 거기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아, 선생님, 그런데 사실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자주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추후에 혹시라도 AS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말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신다고 하면은 그냥 저희한테 편하게 받으시면서 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좀 다니시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고차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시면서 권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냥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기를 다 분명히 했는데, 본인이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결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랑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시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설명을 한번 좀 더 해드려도 될까요? 라든지, 그럼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마련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앞서서 보신 사례처럼 결정권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었을 경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해서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죠. 또 근데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앞단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해진 그 단계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실 지금이 안 아프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충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프지 않을 수 있죠.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치아가 정출되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그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아프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때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건 정말 하시는 게 좋다. 저희 가족이었으면은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지내시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권해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클로징이에요. 이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환자분이 결정을 딱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11, 12개 이렇게 심으시고요. 뼈 이식은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 씌우시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이렇게 해서 씌우실 거고,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셔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시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드려서 요 가격에 하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깔끔하게 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계속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세요? 아직도. 그러면 이거부터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 작은 거라도 하나, 급한 거부터라도 하나 시작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볼게요 라고 떠나는 순간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거의 80,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그러면 일단은 신경치료 오늘 오신 김에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니시면서 편하게 결정해 보세요. 뭐 하나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시니까 일단은 뭐 하나는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차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선택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지해 주시는 게 좋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뼈 이식이 조금 더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큰 변화, 치료의 변화는 없을 수 있는데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이제 충치 치료를 해보니까 인레이로 하려고 했는데 크라운이 됐다, 혹은 레진을 하려고 했는데 인레이가 됐다,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치료 계획은 이렇게 세워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원장님께서 최대한 치아를 살려드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데 막상 충치를 제거해 보면은 충치가 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치료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설명한 다음에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료 계획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본인이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납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날 300을 내주시고 중간에 100만 원을 내주시고요, 마무리 본 뜨는 날 100만 원 이렇게 내주셔서 500만 원 수납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나중에 데스크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경치료라든지 치주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이 되는 재료는 여기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내주시면 되고, 비용은 뭐 적게 나오면은 뭐 몇천 원, 많게 나오면은 1, 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오해가 없겠죠. 일어날 수 있는 점과 비용까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마치셔야 이제 클로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요,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환자분의 선택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옷을 사고 나서 정말 잘 사셨네요, 진짜 딱 어울려요, 너무 괜찮아요, 이런 얘기 듣고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치아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도 우리도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선택을 하셨는데 아마 몇 달 뒤에는 이 치과에서 치료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결정 하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결정은 정말 최고의 결정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달라보기 예뻐지실 거예요. 뭐 지금도 예쁘시지만 이거 교정하고 나면은 정말 세련되실 거예요. 임플란트 하시고 나셔도 정말 오래 쓰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저희 원장님을 만나셔서 정말 행운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치료를 꼭 하나라도 하고 가실 수 있게 저는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치료를 안 하고 가시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가도 취소를 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치료를 하나라도 하시고 금액을 어느 정도라도 그 총 금액의 일부라도 내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이제 다 사인을 받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칭찬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일어나기 전에 혹시 오늘 좀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오신 김에 여기 신경치료라도 시작하고 가시면은 내원 횟수가 하루는 줄시는데 좀 하시고 가시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뭐라도 시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환자가 오늘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환불할 확률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하기가 좀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요, 좀 환자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멘트들을 좀 연습을 하셔서 오늘 확실히 홀딩한다라고 하죠. 환자를 홀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트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이때 환자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잡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잡담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 환자가 원하는 거, 정확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하나만 하고 싶은지 전체 다 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원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뭔지 미리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치가 흘러가고 어떻게 점점 진행이 돼서 더 심각해지는지에 대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공포에 대한 거를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내가 괜찮아지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그 해결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치과의 특장점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 이래서 우리가 인기가 많고 원장님의 소개 환자가 많다, 이렇게 장점을 타인을 이용해서 어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자분의 사정에 맞게 치료 계획을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환자분이 얼마를 생각하는지, 어떤 치료를 생각하는지를 알아내서 거기에 근접하게 맞추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때 결정을 하면 바로 클로징으로 넘어가시고, 결정을 안 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라고 하시면 그 핑계를 제거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다양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 사유를 제거를 하고 클로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로징 때에는 치료 계획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환자 본인이 알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요. 수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눠서 언제쯤 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과 보험 치료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도 이제 서로 오해가 없는 깔끔한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